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상승이 안 나오는 거를 생각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감기 열흘 남은 상태에서 최고점을 넘긴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지난 불장이거든요. 반감기 즈음에서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한번 흔든 후에 미친 듯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이때 못지않게 이렇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한 4억.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갖고만 있어도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X에서, 그러니까 트위터죠. 트위터에서 뉴스를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호들 15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좀 장점이 수량으로 나와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개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서 네, 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승인 나고 2023년 1월 10일입니다. 요게 시작이죠, 시작. 진짜 이렇게 블랙락이 진짜 대단한 게 시작하자마자 228개를 갖고 시작했네요. 짱인 것 같습니다. 요때는 피델리티가 더 많이 있었네요. 호들도 그렇고 하여튼 뭐 요때는 하루에 막 2600개씩 4400개씩 뭐 요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왔죠. 그레이스케일이 되게 중요한데 요게 마지막 게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얘네가 운용 수수료가 되게 높아요. 무려 1.5%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때는 처음 시작은 한 62만 개 있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양이 한 21만 개니까 거의 그의 3배죠. 엄청난 양을 가졌었는데 현재는 한 32만 개도 안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무려 30만 개가 빠져나갔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30만 개가 빠져나가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블랙락의 개수하고 좀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빼고 나머지 다 합한 거 엄청 많죠. 52만 개.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감기가 지나고 한 1년 이상, 한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후가 돼야 뭐 최고점 되고 하거든요. 반감기가 끝나고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어야 좀 최고점을 넘고 하는데 지금 반감기도 안 됐는데 아직 반감기 아직도 열흘 남았잖아요. 반감기 열흘 남은 상태에서 최고점을 넘긴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게 다 이덕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물 ETF 시장 자체가 저변이 되게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타이거 뭐 이런 우리나라 현물 ETF도 나오게 되겠죠. 홍콩은 올해 2분기쯤 나오는 걸로 이건 거의 확정인가 같더라고요. 네, 이건 거의 확정인가 봐요. 24년 2분기에는 홍콩에서 이제 출시가 될 거고 차후에는 이제 한국에도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홍콩, 런던 뭐 이런 데 나오고 이건 뭐 ETN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한국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너무 늦어져서 좀 그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케일은 반토막 났다. 지금 이게 1월부터 4월 10일이니까 딱 3개월 됐거든요. 3개월 만에 이게 반을 팔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만큼 팔 거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앞으로 3개월 후, 그러니까 요게 1분기라고 치면은 2분기 때는 제 생각에 요거에 한 반 정도 팔리지 않을까. 요때 한 30만 개가 팔렸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한 15만 개 정도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면 그래도 네. 많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때에 비하면. 네, 뭐 나쁘긴 나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판매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얘네들이. 이따가 좀 ETF 현황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X에서 가까운 건데 리플렉션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립토의 사이클. 이게 지난 불장이거든요. 이게 좀 침체돼 있다가 좀 희망을 갖죠. 상승기다가 처음에 한번 흔들어요. 네, 쉐이크아웃.
그러니까 요게 반감기 즈음에서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한번 흔든 후에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디프레션. 요 때가 사실 저는 매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이 호프, 요 때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한 올해 한 3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올랐죠. 요 때라고 생각하고 한 3월 중순부터 현재 계속해서 좀 흔들기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 6% 나온다고 이렇게 좀 뭐 울며 불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마이너스 6%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도 이때 못지않게 이렇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역시 이걸 기대하고 있고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한 4억 요렇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예상했지만 뭐 1억 8천까지밖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2024년은 불장일 거는 확실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트들도 많이 오르겠지만 알트들은 떨어질 때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사실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기대 수익률이 100%인데 꼭 알트에 욕심 낼 필요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90%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한 1% 정도, 요 정도만 가지면 어떨까요? 요 정도는 감당 가능한 범위니까. 그럼 9%는 뭐냐? 요 정도는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운영해보면 2024년에 수익이 아주 괜찮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ETF 시장이에요. 전체 ETF 시장의 총 규모들을 나타낸 겁니다. 1등은 SPY.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SPY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죠. 네. 이거 그냥 편의상 30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는 258. 네.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155. 3등 했어요, 3등. 블랙락이 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3등이에요. 전체 펀드를 다 통틀어도 SPY, QQQ 그 다음이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비토 요것도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얘가 5위입니다. 5위. 놀랍죠? 그리고 7위에 금이 있습니다. 금. 요새 금하고 은도 난리예요. 요게 금, 요게 은이거든요.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 은도 요새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은을 살짝 제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슷한데 은이 올라가면서 은의 순위가 시가총액이 다시 높아졌어요. 네, 은의 좀 성장이 지금 대단합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원자재가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금, 은, 구리, 그다음 원유 뭐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지금 막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에는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가 네, 피델리티보다 거래량은 더 많았고요. 네, 피델리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GBTC, 얘네들은 매수는 없고 매도만 있어가지고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건 다 순매도라는 거. 이게 죄다 판 겁니다. 네,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얘네들은 산 거, 판 거 다 합친 거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팔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쟁쟁한 ETF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 상위권에서 네,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현물 ETF는 계속 흥행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 무엇도 이렇게 레리 핑크가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비투슈아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비투슈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분위기가 뜨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3일 그래프입니다. 3일 그래프. 지지난 장이죠. 지지난 사이클. 2016년. 요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게 지난 최고점이거든요.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올타임 하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좀 많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한 번에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뭐 요런 게 좀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하게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엄청나게 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만 봐도 한 6배 오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난 장 우리는 이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 2020년 말에 정고점 돌파했거든요. 요때도 보면 여기 넘어갈 때 되게 많이 격전의 현장이 보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다음에 한 3.5배 올랐어요. 만약에 요게 1억이라면 한 3억 5천까지 오른 거죠. 근데 2024년, 근데 이게 좀 되게 빨랐어요. 이거는 한 21년 거의 다 돼서 됐고, 이것도 17년 거의 다 돼서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24년에 반감기도 오기 전에 정고점을 넘어버렸죠. 네, 그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넘자마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좀 비비겠죠. 그러다가 저는 또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82,000까지는 4월쯤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4월 말, 5월 초 요쯤에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건 뭐 예상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비비고 있다가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면 이거는 정말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기회들이 있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손익비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손실은 짧게, 그 다음에 이익은 길게. 그럼 여기에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떨어져봤자 한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떨어져봤자. 그럼 뭐 돈이 있으면 좀 더 사면 되죠. 근데 오르면 뭐 진짜 상방이 완전히 열렸잖아요. 한 적게는 한 100%, 많게는 뭐 한 300%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2024년, 2025년이 기회의 장인데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면 코인 투자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럴 때 샀으면 더 좋았긴 했겠죠. 뭐 요럴 때 샀으면 더 좋았긴 했겠지만 저는 여기도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때 못 샀으니까 그래서 몰빵하는 거는 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일부만 제가 추천하는 건 0.1개 정도? 요건 좀 오래오래 가져가고 돈이 좀 있으면 0.2개를 사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0.1개 파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노란색 그래프는 시세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예요. 뭐 요건 특별할 게 없죠. 녹색이 밸런스, 그러니까 계좌적 잔고. 무슨 잔고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고예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174만 개 정도밖에 안 남았죠. 174만 개. 이게 전체 코인 거래소를 다 합친 거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이제는 30만 개도 안 된대요. 29만 개?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게 보이죠? 바닥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15만 개 줄어든 거거든요. 15만 개 줄어드는데 한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 속도면은 나중에 또 이제 반감기도 오고 나면 정말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플라이가 너무 부족해요. 매시브 서플라이 쇼크가 온다. 이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서플라이 충격,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오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렵다고 팔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는 쭉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백님인데 재밌어서 제가 좀 가져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노가다를 했겠죠. 2021년부터 이렇게 매해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사이클에 맞춰서.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죠. 두 번째 사이클, 지난 사이클,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거든요. 사이클별로 붙여서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런 느낌이죠. 요때는 좀 하락장이에요.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2026년에는 하락장이 있겠죠. 올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때를 보면은 여기 때를 기준으로 보세요.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올랐죠.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엄청 올랐죠.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사면 더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좀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하차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는 뭐 더 사진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가 뭐 조금 있는데 알트는 2024년에 다 정리하긴 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전략이 나오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쭉 가져갈 생각이니까 별다른 전략은 지금 구상 중이기만 하고 아직 확정을 짓진 않았어요. 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입니다.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은이 많이 올랐어요. 와, 은이 원래 여기 이거보다 더 적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뛰면서 8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한 13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16조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제 생각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한 2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3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3억. 빠르면 한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를 앞지르는 거는 저는 한 10년 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 내에 골드를 앞지른다는 거는 이게 10배 이상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10억 이상 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매우 큰 사건인데 솔직히 저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만 있어도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어차피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10개까지 한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개. 또 두 자리는 또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금을 넘어서는 순간 이 10개가 100억이 넘게 되니까 좀 되게 의미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코인리스 2.0 어플에서 뉴스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바네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바네크 CEO마저도 SEC가 거부할 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신청한 본인마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23일 말하는 거겠죠. 요때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홍콩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이상하게 좀 밈코인 붐이 좀 빨리 불었거든요. 원래는 밈코인 붐이 제일 마지막에 부는 게 정상인데 밈코인이 보니까 3월에 뭐 한 1300%인가? 이렇게 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코인이 요동을 치니까 여기저기서 좀 불법적인 일도 나오고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코인의 90%가 취약점이 노출됐다. 유동성 락업이나 계약 검증이나 허니팟 뭐 요런 것들이 좀 안전장치거든요. 안전을 위한 장치들인데 요런 게 다 결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코인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솔직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코인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민코인들 한번 볼게요. 도구 위펫이라는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물론 오른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른 게 한 4배 정도 됐죠. 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죠. 385% 올랐고 떨어진 게 한 37%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얘네들은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하루에 20%가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하루에 20% 떨어지는 거는 좀 세잖아요. 네,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떨어지거든요. 투자하실 때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페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입회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 페페죠. 요때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680% 올랐거든요. 하지만 바로 곧장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큼 떨어졌냐면은 한 47%가 떨어졌어요. 5일 만에. 5일 만에 반토막 나는 거는 좀 세지 않습니까? 이건 투자 추천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민코인은 진짜 위험하니까 뭐 저는 민코인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민코인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늘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 분이시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뭐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게 한 90%래잖아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주로 업비트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업비트 위주로. 업비트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코빗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2억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업비트는 돈을 되게 잘 벌어요. 뭐 우리나라 1위 회사잖아요. 지금도 거래량 엄청 터지고 있고, 아마 2024년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 생각에 몇 조 이상은 무조건 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코빗이나 뭐 빗썸은 그나마 좀 낫죠. 네, 코인원 이런 데는 과연 돈을 잘 벌까? 네,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 데 투자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업비트가 그나마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팍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고팍스는 좀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팍스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팍스는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순위가 업비트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빗썸, 그 다음 코인원, 그 다음 코빗. 네, 코빗이 4위죠.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거 뭐 조금 쓰시는 건 괜찮은데, 뭐 당장 망하진 않겠죠. 네, 그리고 이게 불장 땐 잘 안 망하거든요. 하락장이 왔을 때는 좀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가격의 원리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잖아요. 네, 서플라이와 디맨드 뭐 요런 문제인데, 처음에 막 들쭉날쭉하다가 반감기죠. 첫 번째 반감기 왔고, 두 번째 반감기 왔고, 세 번째 반감기 왔죠.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이 보라색 선이거든요. 보라색 선.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수요가 대단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는 당연히 미국의 현물 ETF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요게 이제 반토막이 나면은 이게 감당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심각하거든요. 물량 부족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역대 최고로 심각하거든요. 이게 좀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온 가격 전망이죠. 비트코인이 14개월 내에 한 17만 달러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 요 정도 되면은 대략 한 2억 5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합리적으로 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기간은 14개월 이내니까 언제 될지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뭐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년. 올해 말까지 해봤자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9개월에서 1년만 있으면 그래도 좀 충분히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2억 5천이 되면 지금 산다고 해도 기대 수익률이 한 150% 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요 정도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니까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시는 거면 너무 많이 매수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만큼만, 그만큼만 사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위험한 게 아캄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얘네가 진짜 완전 양아치예요. 왜 양아치냐면 계획도 되지 않았는데 락업 물량이 그냥 언락이 됐거든요. 이거 보통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근본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락업된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어치 있다. 그러면 이게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가 되기도 전에 그냥 락업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좀 근본도 없는 코인은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이 되게 무너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냥 말도 안 하고 알아서 막 락업을 해버리면, 락업 해제를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되죠. 50%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트코인이 이게 앞으로 떨어질 쓰레기 알트인지 좋은 알트인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요런 말도 안 되는 근본도 없는 알트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뭐 러그풀이라고 하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알트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트는 좀 근본 있는 알트, 좀 멀쩡한 알트,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오랜만에 좋은 뉴스. 여러분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인데 마이클 세일러가 네, 운영하는 회사죠. 이제 회장으로 되셨는데 이분 회사가 현금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MSTR 주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그래프거든요. 이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죠. 이게 거의 심정지 수준이잖아요. 주가 그래프인데 이게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회사에 여유 현금이 한 5억 달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고 있었더니 회사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다가 마이클 세일러가 고민하다가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이렇게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요때 비트코인을 좀 왕창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 보통 사람 같아서는 좀 무서워서 팔아버리거나 했을 텐데 우리의 마이클 세일러는 요때 더 DCA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몇 배가 올랐나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 2020년부터 해서 요때가 한 2020년 11월 정도 되거든요. 요때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갔을 때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네, 엄청 많이 올랐죠. 4년도 안 됐는데 10배라는 네, 경이적인 실적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일본의 상장사 중에 메타플래닛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편입을 하겠다. 이제 회사에서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9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이 봤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죠. MSTR이나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이런 데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네. 주주들이 좋아하네.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다른 회사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 회사나 뭐 유럽에 있는 회사나 이런 것처럼 일본 회사 나중에는 이제 홍콩에도 ETF 상장되면은 중국 회사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추후에는 한국도 기업에서 막 매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경쟁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거래소에 잔고가 없는데 기업들에서까지 막 사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쇼티지가 정말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1억이지만 나중에 4억 가는 시나리오가 저는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레버리지 쓰면은 중간에 등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만약에 뭐 한 마이너스 50% 빠진다. 이러면 웬만하면 다 청산당하거든요. 이런 위험한 일을 피해야 되니까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진짜 어저께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블랙락이 2100만 달러밖에 매수를 못했고요. 피델리티는 더 처참하죠. 630만 달러. 그나마 요 두 회사, 요건 아크고 요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얘네들이 오히려 얘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그 와중에 3억 달러 넘게 엄청나게 팔아치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억 2380만 달러?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양의 순유출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이게 벌써 3개월 동안 30만 개를 일단 GBTC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개수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플러스인 날이 더 많겠죠. 네, 지난주에
계속 플러스 되면서 좀 좋았었는데 어저께 첫째 날 월요일이었는데 유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또한 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상승이 안 나오는 거를 생각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4년, 25년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의 해일 수 있으니까 긴 시계열로 투자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오늘이죠. 네,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이미 다 선거하신 분은 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선거 안 하신 분들은 꼭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